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태숲이나 수목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화 36가지를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 복수초부터 후박나무까지 36종의 야생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꽃 이름과 사진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뒷부분에서는 각각의 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분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만들어지는 성형미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숲의 자연미인들과 함께 힐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Spring break. Spring break. Spring break. Let's head for the sun. 1 week of freedom. I'm on the home run. Spring break. Another year gone. I can't believe the time has passed and never drags on. Spring break. Let's head for the sun. 1 week of freedom. I'm on the home run. Spring break. Another year gone. I can't believe the time has passed and never drags on. Spring break, let's head for the sun. 1 week of freedom, I'm on the home run. Spring break, another year gone. I can't believe the time has passed and never drags on. Spring break, let's head for the sun. 1 week of freedom, I'm on the home run. Spring break, another year gone. I can't believe the time has passed and never drags on. Spring break. Spring break. Spring break. Let's head for the sun. 1 week of freedom. I'm on the home run. Spring break. Another year gone. I can't believe the time has passed and never drags on. 이것은 복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복수초꽃이랍니다. 이 식물은 어도니스 어메렌시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핀 다음 그 위에 눈이 내린 상황을 그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찍 꽃을 피운다 하여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년의 이름인데요. 서양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꽃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 꽃은 어도니스가 지하에서 살다가 봄이 되자마자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지상으로 나온다는 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난초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이 식물은 개불알꽃, 요강꽃, 까치 오줌통, 오종개꽃, 장나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학명으로는 사이프리피리엄 마쿠렌텀이라 부른답니다. 이 꽃은 주머니 모양의 꽃잎로 3장의 꽃잎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 꽃잎들이 주머니
꽃의 입구를 열어놓아 곤충들이 비바람과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은신처로 사용함과 동시에 가루바지를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가루바지가 끝나면 가운데 꽃잎이 주머니꽃의 입구를 닫아 곤충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잎은 바람이 거세게 불 경우 바람을 등지게 하여 꽃을 보호하는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꽃은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뻐꾹나리라 불리며 학명으로는 트라이실티스틸리 타타라 부른답니다. 영어권에서는 I'm yours forever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란 문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이는 뻐꾸기가 우는 시절에 꽃이 피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꽃 모양이 뻐꾸기 가슴털의 가로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꼴뚜기처럼 생겼다 하여 꼴뚜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꽃으로 사랑 고백을 해보는 것도 좋고 이와 관련된 팝송을 감상해보는 것도 히어링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사위질방꽃으로 여러 해살이 갈잎, 넓은 잎, 덩굴나무로 분류된답니다. 식물의 이름에서 옛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모계중심 사회로 운영되었던 부여시대의 문화를 상상하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사위들은 자신의 추수가 끝나는 대로 처가에 가서 추수를 돕는 풍속이 부여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사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사위의 볕단은 연약한 사유질방 덩굴로 묶고 자신의 볕단은 이에 비해 강한 할미질방 덩굴을 사용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위의 고성을 덜어주려는 장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는 장면이네요. 상상만 해보아도 히어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참, 학명은 클로메티스 아피오폴리아라 부른답니다. 이 식물은 변하기 쉬운 마음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버무깃과의 갈잎 넓은 잎 작은 키나무로 분류된답니다. 학명으로는 하이드레인지어 소라타라 부른답니다. 이 꽃은 가짜꽃과 진짜꽃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요. 중심 부분에 있는 것들이 진짜꽃이고 바깥쪽에 있는 진짜 같은 가짜꽃은 가루바지가 끝나면 색깔이 퇴화하여 갈잎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꽃이름은 산에서도 자라면서 유난히도 물을 좋아하는 국화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 흰색, 청색, 자색으로 변화하는 매우 스마트한 꽃이기도 하답니다.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는 갈잎, 넓은 잎, 작은 키 나무로 분류되며 학명으로는 프루너스 얼마니아카라 부른답니다. 살구는 한자로 죽일 쌀과 개구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개를 죽이는 나무로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살구나무는 순수한 우리말이지 이 한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살구를 먹으면 풀리고 개가 살구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쩌면 살구의 한자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인 훈몽자회에는 살구를 슬고라 표기하였고 그 이후로 슬고 또는 가히 등으로 쓰이다 1800년대 말경에 들어서 살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학명으로는 에피미리엄 코리아넘이라 부르는 이 식물은 매자나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원줄기에서 3개의 가지가 나오고 각각의 가지에서 또 3장의 잎이 달려 총 9장의 잎을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꽃이나 식물이 관상용보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신만이들이 산에서 쉽게 발견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방에서는 음양과학으로 널리 알려진 식물일 뿐만 아니라 암컷 양에게 이롭다 하여 미역풀이라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정리해보면 남녀 모두의 건강에 좋다 하여 한때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답니다.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꽃과 푸른 잎이 함께 공존하지 못한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학명으로는 라이코리스 스코미제라라 부른답니다. 일본에서는 여름에 피는 수선화라 하여 수선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자화석산이라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꽃을 석산 또는 꽃무릇이나 백양꽃이라 부르는데 백양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이랍니다. 양파와 비슷한 알뿌리에서 올라와 월동한 푸른 잎이 6월쯤 사라지고 8월에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운 다음 지고 나면 다시 푸른 잎이 나와 자라기 때문에 잎과 꽃이 엇갈린다는 특성을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한다는 뜻으로 상사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꽃 모양으로 봐서는 금낭화와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주꽃은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꽃이라고 합니다. 한밭꽃 한 송이에 3개의 잎을 붙인 다음 성주 국거리를 할 때 부채, 소지정이 한밭꽃을 들고 춤을 추고 하다가 내림을 받아 마루벽에 풀을 붙이고 소지정이를 붙인 다음 그 위에 쌀을 붙이고 꽃을 붙여 놓으면서 안땅 성주님을 모시는 데 등장하는 주인공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공식적인 학명은 없답니다. 어쩌면 금낭화와 이웃 사촌으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열대성의 늘푸른 바늘잎 큰키나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분의 분재용으로 심어 작게 키우고 있는 이 식물의 이름은 솔잎단사입니다. 학명으로는 그레빌리아 로세마리니 폴리아라 부른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핑크단사나 그랜빌리아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원산지는 호주인데 송요 부위는 일본어가 우리말 솔잎단사로 풀이되어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이란 선녀나 신선이 입는다는 새의 기수로 만든 옷을 뜻하며 송엽은 솔잎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이 꽃의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선녀의 옷이 소나무에 걸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든답니다. 국화가의 열애의 살이 풀이며 에럴바이스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외솜다리, 한라솜다리, 산솜다리, 들떡쑥 등이 있는데요. 학명으로는 렌터포리엄 코레아넘이라 부른답니다. 솜다리는 우리나라의 설악산과 한라산 등의 깊은 산바위 틈에서 자라는 우리나라의 특산 희귀식물인데요.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하여 현재는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명의 렌더포리엄은 레온과 포리언의 합성어로 사자의 발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에럴바이스는 독일어로 고귀한 흰색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참고로 학명의 두 번째 단어에 코레아넘이 등장할 경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꽃가의 여러 해 살이 풀로 꽃시계덩굴이라고도 불리며 원산지가 브라질인 늘푸른 동물 식물이랍니다. 학명으로는 페시플로라 캘루레아라 부른답니다. 꽃의 생김새가 마치 아날로그 시계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꽃말은 성스러운 사랑이며 꽃은 7, 8월경에 딱 하루 반만 핍니다. 단지 번갈아가면서 피기 때문에 계속 피어있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종자나 포기 나누기를 통해 번식시킬 수 있으며 꽃과 잎 그리고 열매와 뿌리 모두가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익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고 꽃잎 또한 꽃차를 달여 먹는 데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서양에서는 이 꽃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양귀비꽃은 두해 살이 풀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중국에서는 앵속, 약담배, 아편꽃 등으로 불립니다. 학명으로는 퍼페이버 소미니포럼이라 부릅니다. 앵속은 추수한 곡식을 담는 둥근 항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귀비라 하면 모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중국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주변의 정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꽃들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이 대부분이랍니다. 노랑 어리온꽃은 물속에서 자라는 용담과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학명으로는 님포이데스 펠타타라 부른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꽃을 어리언꽃이라 하는데 노란색을 띠는 어리언꽃도 있습니다. 이 꽃은 두메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하루살이 꽃이랍니다. 아침에 꽃을 피운 후 해질 무렵이 되면 지는 특성 때문에 그리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꽃이 피는 개화기에는 여러 꽃이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하루살이 특성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행채, 접역, 연엽행채, 황연화, 노랑이 등으로 불리며 꽃말은 수면의 요정, 청순,
순결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국화과의 열애살이 풀로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엉겅퀴는 여름이 시작되면 진분홍색의 꽃송이를 피워낸답니다. 학명으로는 썰지움 자포니컴이라 불립니다. 하나의 꽃송이가 줄기 끝에 달려있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통 모양의 작은 꽃들이 무수히 모여 달린 머리 모양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 성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엉기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조상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학명의 썰지움은 정맥 확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서양에서도 역시 혈관에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털엿기 또는 노인장대라고도 불리는 붉은 털엿기는 한해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엠블리거넘 오리엔털이라 부른답니다. 엿기란 이름은 꽃차례가 엮여져 있는 모양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엿기의 학명은 폴스케리아 하이드로피퍼인데요. 이는 물과 후추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워러페퍼라 부른답니다. 어린 시절 엿기를 돌로 찧어 시냇가 바위 주변에 담가두면 바위 틈에 있던 고기들이 기절하여 물 위에 떠오르곤 하였는데요. 이것은 엿기의 매운맛이 순간 고기의 아가미를 마비시켜 호흡을 일시 정지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우꼬리는 영어로 레켓테일이라 불리며 원산지는 인도의 아열대 지역이라 합니다. 학명으로는 아퀄리파 랩탄스라 부른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붉은 여우꼬리풀, 컷테일, 아퀄리파 등이 있답니다.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늘 푸른 넓은 잎 작은 키나무로 분류된답니다. 주로 히말라야 산의 양지 바른 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꽃말은 동심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우꼬리풀과는 다른 종류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스러운 보라색 꽃을 피우는 이 꽃은 용담과의 여러의 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젠티아나 스카브라라 부르고요. 용담은 용의 쓸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뿌리의 맛이 매우 쓰다는 데서 유래되었답니다. 쓴맛과 관련된 유명한 약재로는 곰의 쓸개인 웅담을 들 수 있지만 이 식물의 뿌리는 웅담보다도 훨씬 더 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상의 동물인 용의 쓸개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물의 이름에서 일반적으로 용이란 접두어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인동가의 반푸른 넓은 잎 덩굴나무로 겨울에도 잎의 일부가 푸르게 남아 겨울을 이겨낸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학명으로는 로니세라 자포니카라 부른답니다. 처음에는 꽃이 부드러운 은색을 띠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분홍색, 노란색으로 변한 다음 꽃의 일생을 마감한다 하여 금은화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추운 겨울에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새봄까지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6월쯤 꽃을 피워낸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유하는 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잔대는 딱주, 사삼이라고도 불리는 초롱꽃 모양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학명으로는 아데노포라 트라이필라라 부른답니다. 모시대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푸른 잎이 더 길고 꽃의 생식기간이 꽃 밖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잔대입니다. 어린 잎과 꽃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뿌리는 약재로 쓰이는데 꽃받침이 달린 채 익은 열매의 모습이 마치 술잔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흰잔대, 두매잔대, 당잔대, 층층잔대, 나르잔대, 톱잔대, 가는 층층잔대, 진퍼리잔대 등이 있다고 하네요. 많기도 하죠. 제비꽃은 장수꽃, 병아리꽃, 안진뱅이꽃, 오랑캐꽃, 씨름꽃 등으로 불리는 제비꽃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바이올라 맨슈어리카라 불리는데요. 제비는 예로부터 음력 9월 9일에 강남으로 이동하여 이듬해 음력 3월 3일에 다시 돌아오는 길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비들이 돌아오는 봄철에 이 꽃들이 많이 피운다는 점에 착안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오랑캐는 요진족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외세의 침자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의 뒷모습이 마치 오랑캐들의 뒷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비동작꽃은 제비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열애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리키니스 윌포르디라 부르는데요. 동자꽃은 강원도의 어느 사찰에서 생활하던 동자승과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산골 암자에서 스님과 단둘이서 생활하던 어느 겨울날 식량이 다 떨어져 스님이 마을로 내려간 사이 큰 눈이 와서 길이 막히게 되었죠. 동자승은 암자에서 홀로 스님을 기다리다가 추위 속에 결국 굶어 죽게 되었고, 아랫마을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돌아온 스님의 이를 발견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는데, 이듬해 그곳에서 피어난 꽃을 불자들이 발견하여 붙여진 슬픈 사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팝나무는 장미과의 갈림 넓은 잎 좁나무로 잔잔한 흰꽃이 좁쌀을 튀겨놓은 듯 하다 하여 조밥이라 부르다가 이것이 강하게 발음되어 조팝나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조론 지은 밥을 연상시킨다 하여 조밥나무로 되었다가 다시 조팝나무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조팝나무 중에서 꽃이 크고 보기 좋은 것을 참조팝나무라 하고 잎이 좁고 가는 것을 가는잎 조팝나무라고 구분한답니다. 비슷한 이름인 이팝나무는 흰 쌀밥을 나타내는 이밥이 강하게 발음되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밥과 조밥에서 유래된 이팝과 조팝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네요. 아참, 학명은 스피레아 푸르니폴리아라 부른답니다. 적돌이풀은 처녀가 시집갈 때 머리에 쓰는 장신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분류된답니다. 학명으로는 아사람 시볼디라 부른답니다. 일반적으로 꽃은 그 식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이 꽃은 가장 낮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물들은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 꽃을 중심으로 꿀과 화려한 색을 이용하여 곤충을 유인한 다음 가루바지를 하지만 이 꽃은 곤충을 유인할 만한 경쟁력이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밤에 활동하는 벌레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생선 비린내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참 지혜롭습니다. 종이꽃은 밀집꽃이라 불리기도 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학명으로는 로렌더 맹글럿이라 부른답니다. 또한 만지면 바스럭거린다 하여 바스락이 꽃이라고도 하는 이 꽃의 원산지는 호주랍니다. 꽃말은 영원한 기억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해살이로 키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식물은 햇빛과 물을 좋아하며 꽃이 진 후에도 꽃과 함께 길게 자란 줄기를 약간 잘라주면 다시 꽃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 때에는 빛이 들지 않는 곳에 거꾸로 매달아 놓아야만 꽃잎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철쭉나무는 진달래과의 갈잎 넓은 잎 작은 키 나무로 철쭉과 비슷하게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답니다. 학명은 로더덴드런 슐리품 바이키아이라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 식물을 척촉이라 부르는데 머뭇거릴 척, 제자리 걸음 촉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양들이 이 나무의 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겁을 내어 척촉하면서 바스럭거린다는 뜻에서 양척촉이라 하였던 것이 오늘날 철쭉꽃이 되었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철죽이라 발음한다고 합니다. 튤립은 여러 해살의 알뿌리 식물로 품종이 약 8천여 가지에 이른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꽃의 모양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꽃으로 통했답니다. 중세에는 어떤 희귀한 품종의 튤립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었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와 원예학자들이 품종 개량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검정색을 띠는 튤립도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진은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 학생회관 앞에 심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랍니다. 아참, 이 튤립의 학명은요, 튤리파 게스너네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튤립나무는 1925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로수로 도로변에 심어졌는데 백합나무라고도 부른답니다. 녹색의 잎모양이 튤립의 꽃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꽃의 모양이 튤립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플라타너스에 비해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지도 않으면서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도심의 가로수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식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학명은 릴리오덴드론 튤립하이퍼라로 불린답니다. 페랭이 꽃은 카네이션, 꽃잔디, 지면 페랭이 등과 이웃사촌인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다이안토스 시넨시스라 부른답니다.
조선시대에 보부상이나 역졸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를 패랭이라 하였는데 이 꽃이 그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대신 우리의 토종꽃인 패랭이꽃 모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1년 내내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왠지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온통 하얀 노인이라는 의미로 백동이란 이름을 가진 이 할미꽃은 여러 해 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펄서틸라 써누아라 불린답니다. 그래서인지 산소에 심어 놓으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꽃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뿌리에 집중되어 있는 독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식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꽃 역시 할머니와 시집간 손녀딸 사이에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잎, 넓은 잎, 큰 키나무로 분류되는 한박꽃은 산속의 나무에서 피는 연꽃이라 하여 산목련 또는 산목단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목련이란 나무에 피는 꽃이긴 하지만 그 생김새가 물속에 피는 수련의 꽃과도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박꽃은 생김새가 연꽃과도 비슷하지만 내뿜는 향기가 난초와 비슷하다 하여 나무에 피는 난초란 의미로 목란꽃이라 불리기도 하였답니다. 김일성이 다스리던 북한에서는 진달래가 아닌 이 한박꽃이 상징화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학명은 매그놀리아 시볼디라 부른답니다. 헤오라비 난초는 난초가의 여러 해 살이 풀로 헤오라비 난초와 합성을 합니다. 헤오라비는 온몸이 희고 다리가 유난히도 긴 새인데 이 식물의 꽃 모양이 마치 헤오라비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형태와 유사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헤오레비 난초가 있고 북한에서는 헤오리란이라 부른다고 하네요. 보는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힘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명으로는 하베네오리오 레이디아타라 부른답니다. 현호색은 양귀빛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 꽃은 3, 4월에 피고 한 달쯤 후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꽃은 보라색, 연분홍색, 흰색 등 다양합니다. 현호색은 거물현, 오랑캐호, 새끼색이라는 한자음으로 풀이되는데 이것으로 추정해보면 뿌리의 색이 검다 하여 거물현을 사용하고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자란다 하여 오랑캐 호자를 쓰고 매듭 모양의 새싹이 돋는다 하여 새끼줄 색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서양에서는 종달새라는 그리스어 코르달리스가 속명으로 사용된 점에서 서양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학명 또한 코르달리스 털스카니노이라 부른답니다. 호라비 꽃대는 호라비 꽃대가의 여러 해 살이 풀이랍니다. 학명으로는 클로란터스 자포니쿠스라 부릅니다. 호라비란 아내가 죽고 혼자 사는 사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꽃은 꽃대가 오직 하나만 있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호래비 꽃대라 불리기도 하며 북한에서는 홀꽃대라 부른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호라비 김치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무나 배추 어느 한 가지로만 담근 김치를 두고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홍자기는 콩가의 갈잎, 넓은 잎, 작은 키나무로 분류되는 식물이며 학명은 알비지아 줄리브리신이라 부른답니다. 이 식물의 잎은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귀신과 같다고 해서 좌기나무라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는 연장의 하나인 자기의 손잡이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밤이 되면 아카시아 잎처럼 양쪽으로 난 잎들이 서로 맞대고 움츠리는 특성에서 유래된 합헌목, 합헌수, 여설수 등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야합수라 부른답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금술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목련으로 널리 알려진 후박나무는 널푸른 넓은 잎 큰 키나무로 분류된답니다. 학명은 메킬레스 댐베르기라 부른답니다. 후박나무는 약의 성질이 따뜻하여 한방에서는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울릉도에서는 후박나무로 엿을 만들어 후박엿이라 불렀는데 점점 후박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호박을 사용하여 호박엿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후박나무의 잎에는 독성이 있어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여 정결한 나무로도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원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